안녕하십니까? 동양의 지혜, 명리학을 통해 인간의 삶과 시대의 흐름을 고찰해보는 시간입니다. 예로부터 동아시아에서는 한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 즉 4개의 기둥, 사주를 통해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과 인생의 궤적을 예측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이 가진 잠재력과 그가 마주할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려는 깊이 있는 통찰의 학문이었습니다. 특히 국가의 지도자나 시대의 중심에 선 인물들의 사주는 곧 국가의 운명과도 연결된다고 보아 조선시대의 관상감에서는 왕실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명리학적 관점을 통해 최근 한국 정치의 격변기 속에서 새로운 리더로 부상한 한 인물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로 장동혁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을 이끌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된 그의 운명은 과연 어떤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될까요? 그의 사주팔자 속에 숨겨진 코드를 통해 그의 리더십과 미래의 가능성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는 정치적 평가가 아닌 순수한 명리학적 탐구임을 먼저 밝힙니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마치 선한 기운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장동혁 대표의 사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사주를 구성하는 핵심은 기사월에 태어난 무신일주라는 것입니다. 명리학에서 일주, 즉 태어난 날의 기둥은 그 사람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무신일주를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거대한 산 아래에 날카로운 칼이나 보석이 묻혀있는 형상입니다. 여기서 위의 글자인 무토는 광활하고 웅장한 대지 혹은 만물을 품고 있는 큰 산을 의미합니다. 그 스케일이 크고 묵직하며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상징하죠. 아래 글자인 신금은 날카로운 금속, 즉 거대한 칼이나 땅속에 묻힌 귀한 광물을 뜻합니다. 이는 예리한 판단력, 결단력,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신일주를 타고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스케일이 크고 담대하며 한번 결심하면 칼처럼 단호하게 밀어붙이는 장수의 기질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의 사주 구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문을 바탕으로 국가의 녹봉을 먹는 공직자의 운명을 타고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인수격과 건록격이라 하는데 쉽게 말해 학문적 재능이 뛰어나고 이를 통해 명예와 관직을 얻는 사주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는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사주에 새겨진 길을 충실히 걸어온 셈입니다. 또한 그의 사주에는 식신과 상관이라는 기운이 강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 기운이 강하면 활동성이 왕성하고 자신의 지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데 능숙합니다. 즉, 뛰어난 언변과 융통성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사주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바로 겁재라는 존재입니다. 겁재는 보통 나의 재물을 빼앗아가는 경쟁자, 즉 라이벌을 의미하여 부정적으로 해석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의 사주에서는 이 겁재가 오히려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 이 겁재의 기운이 나타나 대신 어려움을 막아주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여 더 큰 성과를 내도록 돕는 아주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는 경쟁자가 많을수록 그리고 위기 상황에 처할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큰 기회를 잡는 라이벌 덕이 좋은 특이한 사주인 것입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자신을 통제하고 조직에 셔속되려는 기운인 관성과
현실적인 결과물과 재물을 의미하는 재성이 다소 약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때로 자신을 희생하며 대의를 위해 움직이지만 그만큼의 실속은 챙기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의 판사와 국회의원 경력을 볼 때 태어난 시에 이 관성의 기운이 보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의 인생에 펼쳐질 시간의 흐름, 즉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현재 50대 대운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권력과 관련된 어려움을 동반하는 강력한 관지군이 들어오지만 그의 사주구조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오히려 큰 직업적 성과로 바꾸어내는 힘을 발휘합니다. 판사직을 내려놓고 정치에 입문한 것, 그리고 당대표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 모두 이러한 운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특히 당대표로 선출된 2025년 을사년은 관지군과 문서운이 하늘을 찌르듯이 강하게 들어오는 해입니다. 10년 대운, 1년 연운, 심지어 당선된 달의 월운까지 모두 관직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야말로 운이 그를 당대표의 자리로 밀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당대표가 된 이후의 길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올해 가을부터는 내부의 구설수와 잡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10월경에는 동료나 경쟁자로 인해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여 당내 갈등이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11월 역시 당내 파벌 싸움과 같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인해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당선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험의 시작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 2026년이 되면 그의 사주가 가장 반기는 좋은 기운인 용신운이 들어옵니다. 강력한 문서운이 그를 도우며 혼란스러웠던 당내 상황은 내년 봄 3월을 기점으로 점차 안정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좋은 흐름은 2027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며 그 후 2030년까지는 다시 수많은 경쟁과 활동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는 시기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바로 2034년입니다. 이 해에 그의 운명에는 양인합살과 인사신 삼형살이라는 두 개의 강력하고 특별한 기운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명리학을 깊이 공부하지 않은 분들께는 생소한 용어일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양인합살이란 내 인생에 쳐들어온 강도, 도둑이 서로 싸우다가 손을 잡고 함께 나가버리는 것과 같은 기적적인 운을 말합니다. 즉, 나를 위협하는 두 개의 거대한 위기가 서로를 상쇄시켜 소멸하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나는 엄청난 공을 세우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결 불가능해 보였던 난제들을 해결하고 거대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되는 운입니다. 여기에 인사신 삼형살이라는 기운이 더해집니다. 삼형살은 보통 감옥, 병원, 소송 등 무서운 일을 암시하는 흉살로 알려져 있지만 장동혁 대표처럼 이미 사주에 형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판사나 검사, 정치인처럼 권력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이 형살의 기운은 대중, 언론, 행정, 사법을 아우르는 거대한 통제권과 형벌권, 즉 국가를 움직이는 최고 수준의 권력으로 변모합니다. 실제로 그는 과거 인사신 삼형살 대운이었던만 29세에 판사로 임용되었고 2022년 인사신 삼형살의 해에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삼형살은 위기가 아닌 언제나 더 높은 곳으로 오르는 승진의 기운으로 작용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2034년에는 이 강력한 삼형살의 권력에 모든 난제를 해결하는 양인합살의 기운까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넘어 그의 정치 인생에서 활용점정을 찍는 가장 빛나는 시기가 될 것임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이 운이 과연 대통령의 자리까지 그를 이끌 수 있을까요? 사주 분석만으로 대통령이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운의 흐름을 보면 충분히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34년은 그가 만 59세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10년 대운에 속하는 시기입니다. 이 대운은 기존의 자리를 내려놓고 직업적으로 더 큰 변화가 생기는 운이며 2034년부터 2038년까지 최고의 운기가 계속 유지됩니다. 시기적으로나 운의 크기로 보나 대권을 향한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는 시기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 거대한 권력을 쥐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돈, 여자 문제와 같은 재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구설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사주에는 위기 해결 능력이 내재되어 있어 문제가 생기더라도 결국은 극복해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의 팔자를 타고났으며 그의 운명은 거대한 흐름을 타고 순항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초기에는 다소의 혼란과 갈등을 겪겠지만 내년부터는 안정을 찾고 자신의 리더십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2034년을 기점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동양의 오랜 지혜가 보여주는 이 운명의 지도가 어디까지 그를 이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운명의 좋은 흐름과 함께하기를